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먼저 이번 설이 갖는 정치적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중요하잖아요.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구속 기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명절이 중요한 게 이번 명절이 말 그대로 탄핵 명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올해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그럼요. 근데 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설명절이 돼버린 것이죠. 좀 그래서 여유로운 설명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해까지 예상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명절이 정치권이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설명절 민심이 중요한 것이 명절이 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렇게까지 지지층에서, 보수 지지층이죠,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이번 설명절은 진영 간 골이 깊어도 이렇게 깊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명절인 거죠. 왜냐하면 명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육전, 파전, 동태전 그러니까요. 이런 거 내놓고 막걸리 마시면서 야, 그래 올해 좀 복만 많았으면 좋. 이런 덕담을 나누는 명절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식사 잘못해가지고 뭐 장염 걸린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명절이라는 것이 추석 명절도 그렇지만 설 명절이 정말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을 보면 진영 간 꼴이 정말 깊어도 너무 깊어졌다. 이게 8년 전에 탄핵 국면, 그때도 설명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영 간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무려 5만 미터. 5만 미터면 에베레스트 산이 몇 개 들어간 줄 아십니까? 6개가 들어갈 정도. 일부러 계산해 보셨군요. 저게 빨리 계산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깊어지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니 명절날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안타까운 명절 상황이 되고 있다. 아마도 설 이 밥상에서 싸웠던 집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늘 그랬던 것처럼 여야가 전하는 설 민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설 민심이라는 그렇죠. 거. 설민심은 딱 두 가지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는 탄핵 빨리, 한쪽은 이심 빨리.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빨리 탄핵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론이 거의 반반 나눠진 거예요. 예. 또 반대쪽에서는 절반은 이심 빨리, 이재명 대표 이심 빨리 해라,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어떤 정치 상황보다도 더 이번에 치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탄핵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쪽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심 빨리, 이심에서 유죄 나오면 이재명 대표 안 돼, 이런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대선 기억하시잖아요. 윤명대첩. 아직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명대첩은 끝나지 않았다. 제가 우리 저만디를 전자쓴가요? 예, 예. 기억이 나네요. 네. 왠지 모르게. 근데 제가 그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윤명대첩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난다. 아직도 윤명대첩이 안 끝났습니다. 저만 뒤는 끝나는데, 그죠? 그래서 윤명 대첩,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대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정리를 잘해 주시는데요. 자, 이제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문가시잖아요. 예. 자,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오차 범위의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분명한 것은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잘해서도 그 평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층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너지면은 그냥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홀라당 발라당 정권을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보수층에서도. 왜? 그 심리에 깔려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도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이제 보수층의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도 서부지방법원 사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니까 그렇거든요. 왜냐면 각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연락받았다 그랬는데 딱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거죠. 왜? 의원이 아니다. 요원이다. 네. 인원이다. 근데 이건 분명히 요원 인원으로 들린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까지도 결집하는 상황이 최근에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입니다. 아직까지는 중도층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 무겁게 보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면 이걸 더 무겁게 보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연장선상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근데 아직은 정권 교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죠. 우세한 걸로 보실 수 있지만 예. 그것도 중도층들이 포함된 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팽팽해요. 사실은 팽팽한 조사도 많고 일부 조사는 정권 교체가 높지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권 교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중도층이 좀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이라는 것이 아주 지금 결집되어 있는 보수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만큼이나 투표가 적극적일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적극층만 생각하면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얼마나 투표를 하고 싶게끔 만드느냐, 또는 투표라는 건요, 여러분들,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찍으러 나가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누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투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해야지 하면서 나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재명은 안 돼. 문재인 정부는 안 돼. 문재인 정권의 연장은 안 돼. 이것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가 굉장히 팽팽하다. 이 힘이 일단 변화가 되는 시점은 그때가 될 거예요. 이 딱 그 시점입니다. 2말 3초. 여러분들 2말 3초를 잘 기억해 두신 게 2말 3초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과연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때 좀 판명이 날 거거든요. 저는 그때 중도층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줄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을 받으려면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조사들을 모아봤을 때 한 15%는 정권 교체가 앞서야 지대로 앞서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네. 근데 여기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뭐 중도가 사라졌다. 중도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워낙 이 진영 간 다툼을 벌이니까 중도는 완전 그냥 이 학을 떼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뭘 생각합니까? 나라의 미래,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우리 경제,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이쪽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 이 결국 당락을 결정질 이 10%의 중도의 중도거든요. 10%가 과연 어디를 향하느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중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얘기도 좀 해보죠.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위 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일 독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독주 체제예요. 그런데 독주 체제지만 불안한 독주다. 왜? 이 1위가 당선을 확보한 1위가 아니라 당선될까 하는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도 상당하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는 안보 이유도 있습니다. 또 미국 이유도 있어요. 중국에 대한 혐오. 근데 이게 다 걸려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 2심이죠. 이 2심이 과연 2심,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되느냐 아니냐, 2심 전심이냐, 2심 딴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 다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김경수, 김부겸, 김두관
박용진 이런 견제를 받는 이유는 아니 당신 아니면 민주당이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표도 이 말 3초까지는 내놔야 되는 거죠. 네, 그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뭐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관측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이 말 좀 무색해지는 건가요? 아,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왜? 그러면 문수다 문수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김문수 장관도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지지율이 나올지. 그걸 본인은 알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지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지형이 제가 말씀드린 2말 3초까지는 이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할지 파면할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변수를 모두 영향을 받는 가장 선명한 후보가 누구냐? 김문수다. 그래서 김문수 신드롬 현상이 지형 때문에 우리가 3P 분석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만디를 보거나 우리 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예. 오늘따라 유독 저만디를 강조 안 해요. 부활될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3P 이 이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다른 P 하나는 팔러시 정책, 또 하나 P는 사람, people 누가 주변에 조력을 하는 이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우뚝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김문수 장관의 운명도 2말 3초다. 한 달 뒤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 헌법재판소 또 2심,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오면 그때는 조기 대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한 달 내지 한 달 열흘 정도 기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당분간은 문수다 문수, 꽃꽃 문수 현상이 지속됩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김문수 장관의 여지 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조기 대선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기준이냐, 절대적 기준이자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후보예요.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원희룡이냐, 또는 한동훈이냐 이거거든요. 그 기준이 충족되면 좋은데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이기네, 더 이기네, 오세훈 시장이 이기네, 더 이기네 되면 달라지는 거죠. 연속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의문인데 이게 양자 대결도 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김 장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범보수 전형에서는 혹은 다자구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1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로 붙이면 그 폭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확장성 때문이죠. 그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념으로 제일 이재명 대표의 대립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김문수 장관이죠. 그런데 양자 대결을 붙이면 이게 3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3P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념에서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민주당. 그 다음에 사람 전부 친명이잖아요. people 꽉 차 있죠. 정책이 모자라. 그러니까 자꾸 정책 이야기하는 거죠. 뭐 중도 확장 뭐 이러면서 우클릭 정책 이야기인데 이건 아직 안 찼어.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도 2년 P는 꽉 차 있죠. 근데 뭐가 안 찬 거예요? 팔러시와 people 이건 안 차 있죠. 그런데 이념도 좀 차 있고 합리적 중도로 해서 꽉 찬 건 아니더라도 people은 아니더라도 정책은 좀 차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세훈이죠. 사선 서울시장이죠. 그럼 홍준표는 누굽니까? 홍준표는 이념 좀 차 있죠. 김문수만큼 꽉 차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홍준표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P가 있죠. 뭡니까? 파토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수리학 설득학의 P, 파토스. 파토스가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소스. 역사가 있죠. 본선 후보였던 사람 홍준표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본선 후보, 홍준표도 본선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P 기준이 얼마나 차 있느냐. 이게 좀 더 늘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김문수보다는 오세훈과 홍준표다. 이렇게 보죠. 그럼 한동훈은 왜 쭉 꺼져 있냐? P도 보수 맞아. 그다음에 P도 친한 게 뭐 좀 있어.
그다음에 정책도 뭐 있어? 이래버리니까 요 부분이 안 채워지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데 이제 네. 뭐 다 알아듣기 힘드니까 3P가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P가 여러분들 예,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 P는 이념, 필로소피. 그다음에 두 번째 P는 팔러시, 정책, 비전이 있느냐. 세 번째 P는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느냐, 자기 세력이 있느냐, 피플이거든요. 요거의 충족도에 따라서 파워, P죠. 세력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이 구조를 분석하면 재밌습니다. 분석의 틀은 아주 멋진 것 같은데 예. 그럼 그걸 기준에 대면 현재 범보수 진영에서는 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뿜뿜 파워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뭐 보수층에서는 싫어한다고 하지만 진보층에서는 결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개의 P 중에서 두 개의 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로소피, 그다음에 피플, 친명으로 꽉 차 있잖아요. 아, 거긴 또 정책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팔러시가 뭔가 지금 정책을 내놓고 우클릭 할게요, 추경할게요 이래도 그건 설득력이 좀 없죠. 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자충오달하면서도 먹히는 건 뭐다? 역사, 파토스, 페이소스가 있는 거죠. 이 분석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고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3P를 분석하면 P, 파워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기 대선이 현실하면 3P 분석으로 답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거네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휴 기간 야권의 잠룡들도 바빴어요. 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움직임도 바빠졌고 발언의 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내 갈등도 제기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친문을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 갈등으로 나옵니다. 아, 그런데 갈등으로 나오는데 저기 밑에 꼬리표를 따라 내려가서 있는 연관어가 뭐냐?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까닭은 예. 친문의 이 앞으로 시달림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한 이재명 대표니까. 이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임종석 전 실장도 아니 이재명 대표 혼자 굴러가는 민주당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을 떠난 사람들 사과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래버리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럴 때 어디 가서 이 하소연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왜 그렇죠?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그나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죠.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앞으로 더 찾을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다 어느 때 사람인가?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거든요. 이걸 시도하는데 이 불안감이 그칠 것이냐?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2심이다. 2심이 만약에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태도를 확 바꿀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허허 심상치 않네요. 이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하지만 결론은 2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을사년에 더욱 힘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을신연스럽지가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